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최근 뉴스 보시면 4세대 실비보험이 나온다 하고 많이 방송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실비보험이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낸다는데 대체 무슨 말이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가 바뀌는 거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7월부터 바뀌게 될 4세대 실비보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먼저 실비보험이란 진단자금으로 받는 보험금이 아닌 실제 내가 들어간 치료비에 대해 청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험사에서 정한 본인이 부담하는 일정액,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제하고 청구를 해서 받게 되는 보험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비 청구 시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요. 급여 부분은 여러분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기본적으로 하실 텐데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급여 부분은 반대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비는 가입 시기별로 1세대부터 7월에 출시된 4세대까지 실비보험의 계약 시기와 약관상 보장이 되는 범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나온 실비가 바로 4세대 실비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4세대 실비보험이 왜 새로 나온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기존 실비보험은 보험 청구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실비보험 청구에 따른 손해율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 전체가 동일하게 분담해서 갱신할 때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난 한 번도 타먹은 게 없는데 왜 실비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개선하고자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더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물론 이 부분이 좋아진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비보험 자체가 보험사에 큰 이득을 가져다 주냐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새로 내놓더라도 실비보험 자체가 보험사에 손실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새롭게 나올 4세대 실비보험 상품을 내놓지 않는 보험회사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4세대 실비보험 상품을 내놓은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내놓았을까요? 아니겠죠. 어쨌든 새롭게 내놓더라도 기존 보장을 좀 더 까다롭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바뀌는 이 4세대 실비보험의 주요 팩트는 뭘까요? 네, 비급여 부분을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최대한 청구율을 좀 줄여보자 라는 게 취지입니다. 자, 그럼 6가지 변화될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첫 번째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비급여 특약 3가지가 있죠.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를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상 처리를 해주었는데 자, 이번에 바뀌게 될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2가지로 아예 분리를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통원을 했을 때 그리고 입원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자, 먼저 통원을 했을 경우 기존 3세대 실비보험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하루에 뭐 10,000원 또는 20,000원을 제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 그리고 또 비급여 특약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3가지 도수치료, 주사, MRI 이거는 본인 부담금 30%를 제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급여하고 비급여로만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특약 뭐 3가지 이거 별도로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급여에서 10,000원, 20,000원을 제해요. 그리고 비급여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이 비급여 부분이 MRI 받든 뭘 받든 비급여 부분으로 되면 금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30,000원을 공제합니다. 자, 그럼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자, 입원을 하게 됐을 때 기존의 실비보험은 자기 부담률 10%, 20% 선택해서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만 공제를 하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무조건 급여 부분에서 20%를 제하고요. 비급여 부분,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도 기존에는 뭐 20%를 제하고 선택특약 3가지 비급여만 30%를 공제했는데 자, 이번에 바뀌게 될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라고 분리만 되면
무조건 본인 부담률 30%를 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나요? 비급여 부분이 정말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서 할증 또는 할인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급여하고 비급여로 나눠서 보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이나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할인 할증이 되냐? 바로 이 비급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많이 청구를 하게 되면 할증이 되는 것이고,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또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이 부분이 좀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급여하고 비급여 부분을 합산해서 할인 할증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실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비싸질 수 있겠죠. 자, 다행히 그런 게 아니라 비급여 부분만 적용을 시킬게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 좋게 바뀐 것이고요.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동안 많이 갱신되는 실비보험료의 불만이 개선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아플 확률이 더 높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아플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또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비급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 할증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을 가입을 하고도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보험료가 산정될까요? 급여 부분은 기존 보험 가입자들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갱신되는 기간은 매년 1년씩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매년 할증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변경된 것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 즉 비급여로 여러분들이 보상을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에 같은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비싸게 내고 어떤 분은 싸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급여에서 보상받은 적이 없다면 기준 보험료에서 5% 할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 비급여 지급 보험료가 100만 원 미만이라면 할인이나 할증은 없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보험료만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비급여 지급 보험료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 청구 금액에 따라서 할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급여로 300만 원 이상이라면 300% 인상 되는 것이니까, 자, 만약에 10,000원씩 내고 있다, 기준 보험료가. 그러면 그 전년도에 비급여 청구가 350만 원 청구했어요. 그러면 기준 보험료 10,000원에 300%가 인상이 되는 거니까 얼마를 내야 되나요? 네, 3만 원 인상이 되는 거니까 매달 4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4배 정도 인상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연도에 4만 원을 기준으로 또 할증 할인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시 그 다음 연도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냈던 할증 수준의 기준 보험료가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10,000원을 냈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11,000원으로 누구나 할증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11,000원으로 다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전년도 비급여 청구 부분을 평가해서 많이 냈냐 적게 냈냐에 따라서 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험회사에서는 할증된 금액을 할인받은 사람에게 충족시켜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막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자, 암질환, 심장질환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 취약 계층의 경우 보험료 차등 적용해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제외시켜 줄게 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 말고는 할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비급여로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을 텐데요. 이 부분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2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보상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또는 할증에 적용되는 날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자, 그러니까 지금 2021년 7월에 기준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2024년 7월부터 할인과 할증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보장 한도와 횟수 제한입니다. 기존의 3세대 실비 보장의 경우 질병, 상해 각각 입원할 때 한도가 있었죠. 각각 5천만 원씩이었다. 자, 근데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질병, 상해를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면책기간에 대해서 IPOC를 해놨으니까 위에 클릭을 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면책기간이 빨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통원비 보상의 경우 하루 한도 30만 원에서 자, 회당 20만 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원치료 한도도 줄어들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급여에 한해서 별도 통원 횟수가 제한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재가입 주기입니다. 즉 기존 착한 실비보험의 경우 재가입 주기는 15년마다 재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재가입을 원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절하지 못하고 재가입을 인수해야 합니다. 자, 그 시점에 변경된 약관, 보장 한도 이런 것들은 바뀌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이 15년마다였는데 자,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5년마다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니까 5년마다 재가입은 되는데 변경된 약관이나 보장 한도, 보장 내용이 언제든지 5년마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입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겠죠? 그럼 보험사에게 유리하도록 변경이 될까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이 될까요? 네,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상이 되는 부분에서 좋아진 부분 그리고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진 부분의 첫 번째는 불임 관련 질환의 경우 보험 가입일 2년 후부터 급여 항목으로 보장을 해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중 가입 시 출생 자녀의 뇌질환 보장을 확대해 주었는데요. 태아일 때 가입된 실비의 경우 선천성 뇌질환을 급여 항목으로 보장해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피부 질환인데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드름과 같이 피부 질환의 농양도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좋아졌죠? 자, 그럼 보장이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수 치료입니다. 여러분 도수 치료 받아보셨나요? 이 도수 치료는 마사지 또는 지압 같은 거예요. 저도 이 도수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 도수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치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수 치료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자, 기존 3세대부터 어떻게 했냐? 횟수 제한을 둔 거예요. 자, 그런데 4세대 실비로 바뀌면서 횟수 제한은 동일한데 매 10회씩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된 경우에 한해서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수 치료로 인한 과도한 과잉 의료비 청구 때문에 보험사에서 막대한 손실을 겪고 있으니까 이걸 10번씩 도수 치료를 받을 때마다 치료를 받아서 좋아졌다는, 즉 완화되었다는 병적 완화와 관련된 의사소견서나 기타 확인서로 확인을 받고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오케이, 알았어, 승낙해줄게, 보상 처리해줄게 라고 해야 그 다음에 또 10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총 횟수 제한은 동일하지만 매번 10번씩 보험사에서 오케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뀐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이 까다로워졌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까다로워진 부분,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끔 피곤하고 몸살할 때 병원 가서 비타민 주사나 마늘 주사 맞으셔서 보상 받으셨던 분들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청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약사 법령에 의해서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경우에만 주사를 쓰세요 라고 허가된 목적 대신에 다른 목적으로 투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 처리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곡 주사를 맞을 거야 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피부 미백 효과도 볼 겸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 그 배곡 주사는 그런 목적이 아니죠. 알코올 중독이나 만성 간질환 개선 기능으로 허가된 주사입니다.
자, 이 주사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는 보상 처리 안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급여 주사마다 이렇게 증상별 허가사항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안 쓰면 안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보험료 차이입니다. 3세대 실손 보험료에 비해서 약 10% 저렴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미한 차이예요. 자, 1년 갱신형이니까 체감하실 정도의 10%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4세대 실비에 변화된 부분 6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비보험은 안 갈아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급여 부분으로 청구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보상 청구를 해도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보상받는 부분에서는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 부분은 보험사가 손해를 많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까다롭게 해서 보상을 해줄 거고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청구하면 할수록 보험료를 많이 받아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 가실 때 급여 청구는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 비급여 부분에서 치료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꼭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